창작 동화와는 달리 구전 동화에는 유독 무서운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서 어째서 이토록 잔혹한 장면이 많은 걸까요? 이유는 교훈 때문입니다. 구전 동화는 부모의 입을 통해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훈계가 곁들여지고 체벌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레 잔혹한 이야기가 많아지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림 동화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구전설화집인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나 프랑스의 민담을 엮은 샤를페로 동화집에 유독 잔인한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았던지 그림 형제는 훗날 어린이가 읽을 수 있도록 각색하여 재출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전 동화의 잔혹한 이야기는 훗날 미니 시리즈로 모아 해부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창작 동화 중 유별나게 잔혹한 이야기 한 편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구전 동화에 비해 창작 동화 중엔 잔인한 이야기가 의외로 적습니다. 끽해봤자 못된 놈을 조금 무서운 방법으로 처단하는 정도죠. 그런데 오늘 만나볼 빨간 구두는 작가와 스토리가 분명한 작품임에도 자비가 없습니다. 광기로 보자면 성인소설 이상이죠. 안데르센은 어쩌자고 이리도 잔인한 스토리를 창안해낸 것일까요? 주인공 카렌의 실제 모델은 누구이며 왜 그녀를 죽도록 춤추게 만들었을까요? 두 손 깨끗이 씻었으면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스토리 덕분에 서점가에서 만날 수 있는 빨간 구두는 잔인한 장면을 없앤 편집본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읽었던 각색본은 잠시 접어두고 원작, 완역본으로 정주행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카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너무 가난해서 발등을 조이는 나막신을 신어야 했고 그나마 여름에는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카렌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구두수선공이 분홍색 짜투리천으로 신발을 한 켤레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신발을 선물 받은 날이 어머니의 장례식 날이었기에 카렌은 분홍신을 신고 관을 뒤따라야 했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지나던 나이든 부인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녀의 처지를 치근히 여긴 노부인은 카렌을 자신의 마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낡은 신발을 태워버리고 예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카렌은 읽기와 쓰기,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카렌을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왕님이 어린 공주와 함께 카렌이 살고 있는 나라로 여행을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왕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성으로 몰려갔고 카렌도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공주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하고 있을 때 카렌은 공주가 신고 있는 빨간 구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신발도 저 빨간 구두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했죠. 몇 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되자 카렌은 세례식에 신을 구두를 사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구두가게를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모양의 구두 중에 카렌의 눈을 빼앗은 건 역시나 빨간색이었습니다. 지난번 공주가 신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구두를 발견한 카렌은 눈이 어두운 할머니를 속여 세례식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빨간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세례식 당일날 사람들이 모두 카렌의 신발을 보고 쑥은거렸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머릿속엔 온통 빨간 구두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빨간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카렌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또다시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카렌은 신발장에 있는 검정색과 빨간색 신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카렌은 이번에도 빨간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또다시 눈이 어두운 할머니를 속이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앞에 다다를 무렵 군복 차림에 목발을 짚고 있는 노인이 카렌과 할머니 앞에 다가왔습니다. 노병은 정중히 인사를 하곤 아주 예쁜 신발이네요. 아가씨가 신나게 춤춰도 발에 꼭 벗겨지지 않겠어요? 하는 말과 함께 구두를 닦아주곤 할머니께 1실링을 받아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카렌의 분홍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벽에 걸린 그림들도 카렌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카렌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빨간 구두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렌은 그만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마차에 타기 위해 발을 드는 순간 아까 보았던 노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춤추기 딱 좋은 신발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카렌의 발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 혼자 힘으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몰려들어 강제로 신발을 벗겨냈고 그제서야 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카렌은 신발장에 구두를 넣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병에 걸려 몸져 누웠습니다.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이라곤 자신밖에 없음을 카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석에 있던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무도회에 초대받은 카렌은 무도회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할머니를 한번 보고 빨간 구두도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신어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을 거야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자신도 모르게 신발에 이끌려 무도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무도회정을 벗어나 성문을 넘어 도시 밖으로 카렌의 몸을 이끌었습니다. 벗으려 할수록 오히려 발을 조여왔고 양말이 찢어지고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비가 오든 햇살이 비추든 상관없이 몇 날 며칠을 들판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에 공동묘지에 들어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춤추던 카렌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까지 오게 되었고 집에서 상여가 나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산으로 둘러 춤을 추며 돌아다니던 사이 자신을 걷어주고 돌봐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분홍씨는 뾰족한 바위산과 가시덤불로 카렌을 이끌었고 카렌은 손발이 찢겨 피가 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자 카렌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빨간 구두를 벗겨주었습니다. 카렌은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각색보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잔혹동화를 할 수 없겠죠? 원본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며칠 밤낮을 죽을 만큼 힘들게 춤추었던 카렌은 자신의 힘만으론 신발을 벗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카렌은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사형집행관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형집행관은 고심 끝에 카렌의 발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신발은 잘린 발과 함께 춤을 추며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카렌은 사형집행관이 만들어준 목발의 의지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 다다르자 빨간 구두가 나타나 자신을 가로막으며 또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2번이나 교회 앞에서 구두에게 조롱을 당한 카렌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닌 목사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돈은 필요 없으니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집에 들어간 카렌은 열심히 일했고 저녁이면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집안 사람들 모두 교회에 갔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카렌은 혼자 자신의 작은 방에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빛이 들더니 천사가 카렌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카렌을 교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카렌은 찬송가가 끝나자 햇볕이 내리쬐는 교회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환희를 느끼며 하나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허영심이 많았던 카렌은 빨간 구두가 너무 좋아 예배와 세례식에 신고 갑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할머니의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래도 빨간 구두가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무도회 초청장을 받고 소녀는 다시금 신발장을 열어봅니다. 신어보는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을 거야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신어본 것 뿐이었죠. 그러나 이야기 속 소녀는 실로 어마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발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춤을 춰야 했고 발목을 잘라내고 나서야 그 무서운 춤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할 때까지 잘린 발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죠. 그러나 끝끝내 소녀는 다리를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무도회에 가고 싶어한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구두를 신어본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을 잘못했던 간에 그게 잘목을 잘라내야 할 만큼 큰 죄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참혹한 결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보기 위해 잠시 200년 전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성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유럽의 종교개혁은 안데르센의 작품 활동에 열을 올리던 18세기 후반 정점을 찍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황청을 구심점으로 유럽을 지배하던 그리스도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과 금욕주의, 반로마교의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나 안데르센이 살았던 덴마크는
청교도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검소함과 도덕성을 중시하던 이러한 사회 풍조는 안데르센의 작품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실한 교인이었던 안데르센은 많은 작품에서 당시의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을 맺는 작품 빨간 구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체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이에게 빨간 구두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도덕과 철학이 있습니다.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다짜고짜 자리를 자르고 잘린 다리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런 극도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는 설령 못된 짓을 일삼는 아이라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일까요? 빨간 구두는 여성운동이나 아동학대, 형벌에 대한 논쟁의 소재로 자주 쓰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춤을 추고 싶어하는 욕구마저 금지하고 있진 않나요? 빨간 구두는 성욕과 타락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잘라내야지만 떨쳐낼 수 있는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 그 자체였을까요? 안데르센은 해외여행 중에 서신으로 어머니의 부고를 듣습니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의 자서전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겨우 석 줄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작품 속에도 종종 등장하는 사랑스러운 할머니는 이름 없는 빈민들의 무덤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여행 중에 보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도 섬세하게 기술해 놓았음에도 말이죠. 가족들의 이야기는 죄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신질환을 앓던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의 약올림감이었고 전쟁에 참전했다 돌아온 아버지는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다 죽습니다. 안데르센의 어머니는 3명 이상의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모두 떨어져 힘들어할 시기에 안데르센은 몇 푼이라도 얻어볼 요량으로 이모 한 사람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모는 코펜하겐에서 사창고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모는 자서전에 아예 등장하지도 않죠. 이렇듯 안데르센에게 가족은 가난과 고통 그리고 부끄러움 자체였습니다. 그중 안데르센에게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가족은 어머니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남매였습니다. 자신보다 6살 많은 의붓 누나는 외할머니 손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실제로 안데르센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안데르센은 언젠가 그녀가 나타나 자신이 독차지하고 있는 사랑을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붓 남매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렌입니다. 카렌은 안데르센이 한창 작가로 주가를 올리고 있을 무렵 그를 찾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푼 쥐어주며 그녀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둘 사이에 종종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데르센은 다양한 작품에서 발과 다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다리를 맞바꾸었고 외다리 병정은 샘물이 부족해 한쪽 다리를 얻지 못한 장난감 병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눈의 여왕에서 주인공 게르다는 맨발로 눈밭을 추위에 견뎌야 했고 빵을 밟고 지나간 소녀에서는 자신의 구도가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 흙탕물에 빵을 던져놓고 밟고 건너다 지옥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파리 소녀에서는 소녀의 차림새나 얼굴보다는 맨발을 통해 그녀가 겪고 있는 아픔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가 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데르센 아버지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수선방을 겸하고 있는 작은 집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만난 새아버지 역시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으니 그에게 있어 신발은 자연스럽게 젠더와 계급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자서전에는 신발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빨간 구두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례식 때 주인공 카렌처럼 아버지께 새 구두를 선물 받는데 새 구두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바지를 양말 속에 넣고 교회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렌과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부를 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온통 신발에 신경 쓰는 바람에 어느 곳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안데르센이 발과 다리에 성적 패티시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코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함께해온 친숙한 소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창작 동화 중 가장 무시무시하다는 빨간 구두와 안데르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빨간 구두를 시작으로 앞으로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작품의 라인업도 화려하지만 안데르센의 인생 자체가 떡밥 투성인지라 내용 전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시리즈를 몇 편으로 잡아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일단 첫 편을 업로드하게 되었네요. 안데르센 동화 중에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작품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이쯤에서 수술방문을 닫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병코 선생의 동화의 부학 집도이 병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